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의 단체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분 안에 직원 단체보험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지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전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이며 실제 보건의 손해배상 판결은 산재보험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사고 발생 시 사장님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망이나 중대재해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넘어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의무 위반 등 중과실이 있다면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사고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는 인재 유치와 사업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 단체 보험은 산재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여 사망, 상해, 질병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지원과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까지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체 보험 가입으로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고 사장님의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래처나 직원의 경조금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경조금 비용 처리의 모든 것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조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크게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발로, 직원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대한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은 별도의 적격증 빙인,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구구장, 불잔치 초대장 등 경조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지출결에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처 경조금은 적대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적대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회사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니 무조건 많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직원 경조금입니다. 직원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접대비처럼 금액 한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내 규정으로 정관이나 사내복리후생 규정에 경조금 지급 대상, 금액, 횟수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조금은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네 회사에 맞는 명확한 경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바로 포상제도입니다. 이번 안에 포상금 세금 처리 방법과 효과적인 포상제도 운영 꿀팁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제도는 실적 우수, 장기 근속, 기술 경진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을 격려하고 인정하면 회사의 생산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포상금의 세금 처리는 세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모공사원 포상, 장기근속 포상, 성과급, 급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가 부과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합산되므로 원천징수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외부기관 주최대회 수상, 기술 박람회 출품 등 회사의 매출이나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한 포상금처럼 일시적이고 모발적인 성격의 포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불리화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객관적인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포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포상 종류를 명시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함부로 사고 팔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비상장 주식 지분 이동 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공개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이동 시세금을 매기기 위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잘못하거나 무심코 지분 이동을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구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수익성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일정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주식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주거나 다른 주주에게 양도할 때 무심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실제 가치가 3번만 원인데 이를 4천 원에 넘겼다면 차익만큼 세금이 추징됩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지분 이동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변동을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지분 이동 계획에 맞춰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기업 가치가 크지 않을 때 미리 주식 지분을 사전 증여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분 안에 사전 증여의 핵심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주식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주식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상상 이상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직 주식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미래에 발생할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기업의 사전 증여 전략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사전 증여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증여세 납부 능력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부모님 제서 대신 납부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세금마저도 자녀에게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또 구간입니다. 따라서 증여 전 자녀의 증여세 납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필요하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상장 주식 사전 증여는 기업 승계와 절세의 핵심 전략이지만 복잡한 세법과 미래 예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우리 회사와 가족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증여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안에 가업상속 공제의 핵심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 없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제 한도가 파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옥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시 300억원까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400억원까지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승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옥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직전 수익에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과거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까다로운 사후관리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동일 업종만 고집하지 않고 중분류의 업종 변경은 허용됩니다. 고용유지가 5년 평균 90% 이상 유지로 유연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파격적인 혜택만큼이나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및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